대출 부담이 좀 있더라도 앞으로 내가 이게 오를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갖고 있겠는데 이미 연끌한 상태에서 이미 옛날에 한 4억, 5억, 뭐 6억 이렇게 샀다가 집값만큼의 분담금을 또 내라고 했을 때 이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러니까 2주 사이에 200개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중층단지는 더 하겠다 싶으니까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도강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뭔가요? 지난 상승장에서 2030 세대가 집중적으로 투자한 대표적인 지역이 노도강입니다. 근데 최근에 노도강 집값이 또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노원구 아파트 평균 거래 가격이 2021년 11월에 7억 8,90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8억 원에 근접했죠. 근데 최근 이번 달 기준으로는 5억 5천만 원으로 하락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거래가액도 좀 보면 되게 떨어졌는데요. 그 상계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1제곱미터가 원래 2021년 8월에 8억까지 팔렸다가 4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거의 43% 정도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값이 빠졌어요. 이 단지만 특수한 거 아닌가요? 아, 예. 이게 근데 노도강 전반적인 현상인데요.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살펴보면요. 작년 11월 넷째 주부터 올해 2월 넷째 주까지 도봉구가 서울에서 제일 하락률이 높았고 두 번째로 하락률이 높았던 게 노원구였는데 0.63%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집값이 하락한 거죠? 예, 이게 좀 사실은 대출 문제 때문인데요. 처음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도강이 이제 소위 영끌족들이 성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창 상승장 때 그 주담대를 받거나 혹은 뭐 갭 투자를 해서 샀는데 좀 금리가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이 너무 커져서 못 버티고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뭐 특례보금자리로는 영향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 6억에서 9억 사이쯤 매물이 좀 밀집돼 있다 보니까 그 노도강에서는 작년에 조금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올해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또 50년 만기 대출 상품도 없어지면서 거래량이 줄고 그것도 영향이 있었다고 그래서 합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출 문제는 전국에서 서울에서 다 똑같이 적용됐어요. 근데 노도강만 특별한 뭐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아, 예, 사실 노도강만의 좀 특수한 사례가 있기는 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계주공 5단지가 조금 이제 집값 하락을 이끌었어요. 좀 더 말씀을 정확히 드리자면 그 분담금 영향이 큰데요. 상계주공 5단지는 840가구고 모두 31제곱미터로 구성돼 있어요. 대지 지분이 평균적으로 12.2평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새로 재건축을 할 때 보통 다시 10평대 아파트로 지으려고 하지 않고 30평대로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새로 건축비가 더 들 텐데 그때 이제 거기다가 최근에 공사비까지 더 뛰면서 추가 분담금이 한 명당 5억 정도를 내야 된다. 되게 많이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실 노원구의 거의 유일한 신축단지가 포레나 노원인데요. 이 단지가 원래 이제 대지 지분 15평 기준으로 내야 33평 받으려면 당시에는 2억 3천만 원만 내면 됐는데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이 거의 2배가량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끌어내린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 대출 부담이 좀 있더라도 앞으로 내가 이게 오를 거라는 희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갖고 있겠는데 이미 연끌한 상태에서 이미 옛날에 한 4억, 5억, 뭐 6억 이렇게 샀다가 집값만큼의 분담금을 또 내라고 했을 때 이걸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작년 아까 제가 11월 넷째 주부터 이제 기점을 잡았던 게 작년 11월 넷째 주에 이제 상계주공 5단지가 시공사를 해지했어요. 그래서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하락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 매물도 많이 늘어났나요? 예, 매물이 이제 그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한 5,400개, 5,500개, 그러니까 11월 기준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바로 12월 첫째 주, 둘째 주 사이에 이제 5,600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주 사이에 200개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 최근에 정부에서 노후계획 특별정비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재건축을 좀 장려하잖아요. 노원구도 이게 지금 사실은 신도시 형태이기 때문에 옛날에 지금 신도시죠. 이 법 적용을 받으면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요? 혜택을 받는 지역이기는 한데요. 이제 용적률을 만약에 추가로 이제 적용을 받는 게 그 혜택의 주요 내용이잖아요. 그래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늘어난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환수를 해버리면 사실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는 좀 추산이 나온다고 해요. 이게 상계주공 5단지에 국한된 얘기는 아닌가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상계주공 5단지가 그나마 노원구 쪽에서도 좀 수익성이 높은 아파트로 꼽혔던 게 이제 좀 아무래도 저층이다 보니까 좀 더 올릴 수 있는 게 많은 양인데 나머지 단지들은 저층이 아니라 중층이거든요. 옛날에 저층 아파트는 거의 공짜로 이게 새 아파트 들어간다? 그다음에 돈을 오히려 돌려받는다. 이런 개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상황이 완전 다른 모양이에요, 여기는요. 이제 재건축 로또는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단지도 저런데
우리는 더 하겠다, 중층 단지는 더 하겠다 싶으니까 다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형 주택경을 재건축 단지를 보유한 전국에 있는 소유주들의 많은 동일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건축비가 더 오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노도강 재건축은 이제 답이 없고 계속 떨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아,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노도강에서도 조금 지분이 큰, 뭐 40평대 이상이라든지 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평수를 줄여서 단지를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재건축할 가능성이 분담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이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중계동의 동진신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택형이 거의 101에서 134제곱미터, 그러니까 40평대거든요. 요 단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실거래가를 봐도 작년 4월에 9억 5천만 원, 6월에 10억 5천만 원, 11월에 11억 4,500만 원으로 이제 노원구 다른 단지가 떨어질 때 오히려 올랐어요. 이 지분이 좀 많은 모양이죠, 여기는요. 예, 여기는 조금 이제 많은 편입니다. 그러면 작은 주택병은 어떻죠? 예, 아무래도 10평대인 소형주택형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후에 이제 30평대 아파트를 받으려면 5억 원은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상계조금 5단지를 통해서 지정사실화 됐기 때문에 아예 정부에서 조금 나서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뿐 아니라 좀 초과이익 환수를 거의 면제해준다는 수준까지 가야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뭐 이제 안전진단을 뭐 거의 사실상 면제해준다는 것도 기간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 나오지 않는 한 전부 사실상 이제 슬럼화되기 쉽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총선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3월 달에 본격적으로 더 이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계신다고 하십니다.